매년 11월 19일은 아동복지법에 지정된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시행 3년째를 맞은 오늘 전국적으로 관련 기념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한동안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아동학대 문제,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상당히 뜻깊은 날인데 유감스럽게도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0건을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적극적인 예방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아동학대라는 게 성격상 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힘든 아동을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실제 이 통계를 보면 이 아동학대가 80%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 아동학대를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각자 개인들의 어떤 가정사로 또 치부하는 이런 인식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역사회에서 이제 이런 아동학대의 어떤 징후나 위험 이 증상이 발견됐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견하는 장치가 아직도 취약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다른 선진 여타 국가들의 제도라든가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평가가 혹시 가능할까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제로 지난 200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5년 전이죠.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예. 이 아동학대라는 것이 그 사회적인 혹은 또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아동에 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천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가 한 15년쯤 된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이 아동학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전히 가정사로 치부되고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동학대법이 개정되고 또 그 사이에 제도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만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또 아동학대가 불행히도 발생됐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대처적인 서비스 이런 데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상태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아동학대의 82% 지금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82.9%가 이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예. 왜 이렇게 근절이 어려운 걸까요? 이게 일단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부모님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큰 문제고요. 또 아동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양육 방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일군의 부모님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취약한 게 문제고요. 예. 더 적극적으로 문제는 처음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발견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예방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고 그런 어떤 행위가 확대 재생산되는 걸 방지해야 이런 어떤 상당히 비극적인 사례까지 연결되는 걸 막을 수가 있을 것인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그런 장치가 미연에 이런 것들을 위험 징후를 발견해내고 이게 사태가 심각하게 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아직도 취약하기 때문에 예. 이게 그런 어떤 비극적인 경우로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관련 특례법이 벌써 시행된 지가 15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특례법은 예. 그렇다 그러면 법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좀 구체적으로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처음에 아동 복지법이 개정된 것이 15년 전이었고요. 예. 이 아동 학대에 관한 규정을 보다 더 강화한 것이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특례법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특례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 장치들이 강화되고 제도가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동 학대의 경우는 사실 이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또 예. 이것이 일어났을 때는 그 아동에 대한 어떤 상처를 치료한다든지 또 부모님에 대한 어떤 행위를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사후적인 치료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 아직은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좀 미흡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사실 이제 가정 내 아동 학대에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올해 초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동 학대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 네. 이후에 이제 CCTV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보육교사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나왔는데 현재 효과적으로 발휘를 하고 있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CCTV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CCTV를 단다고 해서 그것이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와 또 아이들이 있는 그 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서비스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이 투자가 필요하다. 또 그와 관련해서는 그런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보육교사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예. 이것이 단순히 CCTV를 통해서 감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어떤 그 방향보다는 그런 면에서의 그 서비스의 질 업그레이드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어떤 공공복지 차원의 어떤 아동 학대 방지와 더불어 가정 내의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사회적인 네.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좀 뒤따라야 된다고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 아동들이 각 가정이나 각 부모의 아동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양육해서 미래의 인재로 키워야 될 귀중한 국가적인 자원이다. 예. 어떤 이런 그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그 아젠다 세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인식이 일어난다면 이런 그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적인 또 공적인 그 이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그 아동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미래에 우리의 귀중한 인적 자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봉주 서울대 교수였습니다.